기계학습회로운 발표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Fast Saturating Gate for Learning Long Time Scales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고요. 트리플 AI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오늘은 기계학습회론 발표 첫 번째 시간이고 저는 23학번 엄두식이라고 합니다. 네, 컨텐츠는 해당 내용의 간단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해당 논문에서 참고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어떤 모델을 제안을 했냐, 그리고 그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되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들을 진행한 내용인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컨클루전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업스트레이입니다. 해당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술지는 트리플 AI입니다. 저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NTT라고 해서 일본 전화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일단은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작성한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는 23년도 6월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입력에 대한 긴 시간 게이트를 훈련시키는 것은 경계 함수의 기울기 소멸로 어려움이 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일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게이트 포화와 훈련 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원래 포화가 있으면 게이트를 소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안 좋았더라. 근데 해당 논문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포화가 있는 게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더라 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울기 소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러면 포화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성 함수인 패스트게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게이트는 입력에 대해서 2배의 지수 수업률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능 분석을 위해서 그 다른 활성 함수들과 수렴 속도 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패스트게이트가 결론적으로는 그 대규모 입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좋더라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게이팅 메커니즘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 게이팅 메커니즘은 제가 적어놓은 내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 0에서 1 사이에 그 제한된 게이트 기능과의 곱셈을 통해 아래는 상태의 정보 흐름을 제어한다가 일단 기본 정의이고요. 이후에 그 값에 따라서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에 가까우면 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0에 가깝게 되면 현재 입력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데이터의 시간 종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망각 게이트가 경계 근처의 값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이트가 경계 근처의 값을 취하도록 그 RNN을 훈련하는 것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왜 포화 때문이라고 근거를 잡은 거는 이전에 그냥 여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도 원래는 포화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어렵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포화는 게이트 기능에 대한 기울기 소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 기능에 대한 기울기 소멸인데요. 일단은 경계 근처 게이트 함수에서 기울기가 너무 작아서 효과적으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로 인해서 게이트가 경계 근처의 값을 취하도록 RNN과 같은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전 내용들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렴 속도에 따른 함수 기울기는 옆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 같은 경우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 1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고 그림 2에서는 그 소프트 사인 시그모이드 패스트 함수가 있는데 이 수렴 속도에 따른 기울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셋 다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이제 0에서 1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패스트 가장 빠르고 시그모이드 그리고 소프트 사인 순서로 지금 1에 수렴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레디언트로 봤을 때는 그 소프트 그 패스트 함수가 가장 빨리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연구들에서는 어, 그 수렴 속도가 있으면 기울기가 더 빨리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화가 있다는 것은 학습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보신 이런 연구들에서 어, 포화가 있다는 것은 기울기가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학습이 저하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이나 뭐 정리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띠어럼 0.4 부분을 보면 해당 식들을 통해서 어, 포화 참수가 높으면 그 17번식에 의해서 그 출력 F 경계 이동이 가속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전 내용들과는 달리 포화 차수가 높으면 더 효율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해당 함수가 패스트게이트고요. 이 패스트게이트의 목적은 긴 시간 척도를 학습하는데 적합한 게이트를 구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앞에서 여러 이론들에 의해서 이런 게이트 함수의 특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게 패스트게이트고요. 그래서 패스트게이트는 두 배의 지수 포화를 가지는 빠른 포화 함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해당 논문의 저자분들께서 참고하신 논문인데 크게 네 가지 분야 연구들을 참고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망각 게이트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 소멸에 대한 시간적도 표현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통해서 해당 논문의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위에서 게이트 함수를 수정한 몇 가지 연구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논문의 내용이 이전에 진행된 연구들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차이점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포함수로 인한 기울기 소실을 피하기 위해 비포화 활성함수를 가진 RNN을 제한 해당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패스트게이트의 수렴 속도를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의 활성 함수와 수렴 속도를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는 네 가지 활성 함수를 비교를 하는데 소프트 사인, 시그모이드, 그리고 리파인,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패스트게이트 이렇게 네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패스트게이트가 다른 함수 3개에 비해서는 수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세 가지 실험 진행을 통해서 그 RNN과 같이 긴 시간 게이트 훈련에 그 패스트 게이트를 적용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가 그 긴 시간 게이트 훈련에도 적합하더라라는 과정을 진행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인데요. 처음에는 합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셋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추가 작업, 그러니까 장기 종속성에 대해서도 부분 및 정확도 그리고 수렴도 측면에서 패스트 게이트가 우수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보시면 MSE나 어큐러시 같은 거를 일단은 그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수렴도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패스트 게이트가 가장 빠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픽셀별 이미지 인식입니다. 그 셋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엠리스트나 PS 엠리스트 그리고 다른 셋업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원 설정 같은 건 저런 식으로 해주면
해주었다고 하고 있고 메모리 셀 크기도 저 정도로 설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패스트게이트가 다양한 게이트 중에서 분류 정확도나 실행 시간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9, 그러니까 테이블 2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패스트게이트가 정확도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저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타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빠른 타임을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랑 타임 부분에서 둘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패스트게이트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어 모델링입니다. 언어 모델링입니다. 언어 모델링도 다음과 같은 셋업을 띄고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 세트가 그 훈련 데이터 세트 빈도에 따라서 네 가지 구간으로 나왔는데 10,000개 이상, 1,000개에서 10,000개 미만, 100개에서 1,000개 미만, 100개 미만 정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패스트게이트가 가장 낮은 총 복잡도를 달성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걸 진행할 때 패스트게이트가 데이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기존에는 대규모 입력이 필요한 긴 시간 게이트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 경계 함수의 기울기 소멸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포화차 수를 높여야지 더 효율적인 훈련이 된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화차 수와 수렴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긴 시간 게이트 훈련에 적합한 패스트 게이트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양한 활성 함수들과 비교하면서 이미지, 언어 모델 등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안한 패스트 게이트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